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주고 매월 15개 이상 종목의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67개 종목을 2025년도에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하고 있고요. 9월도 5번째까지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빠르게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간 우리가 기본적인 전략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공략해야 될 종목, 또 우리가 스터디할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공략할 종목들은 조금 우리가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상당히 좋죠.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덕산네오룩스도 최근에 보면 그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DOE의 또 특허 소송 부분에서 승소를 하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 덕산네오룩스 같은 거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게 우리가 거래를 했던 기억이 있지만 이번에 상당히 또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4분기 가면서 안 볼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포인트 개념이 스윙 거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거래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스윙 거래를 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SK 하이닉스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업사이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로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조금 이슈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주면 또 적절하게 드립을 갈 수 있는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갖다가 구금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겠습니까? 그래서 SL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9개월 만에 과연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장 컨센서스는 금리는 인하를 하는 것이 90% 이상이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가 16, 17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점과 전과 이후가 상당히 다를 거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주식시장을 선반영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 나갈 때, 자, 16, 17일 이 기준에서 결과물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반영했던 종목들은 차익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차익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금리 인하로 다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반도체하고 제약, 바이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이오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16, 17일 전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차익물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 공략할 종목들은 언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17일 이후에 당연히 차익물 나오면 주가가 조정을 받잖아요. 상당히 좋은 것들. 아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전날짜 기준으로 그 이후에 공략을 해주면 다시 4분기 가면서 상당히 좋은 또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심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국내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법개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다 시장 따라가는 대로다 가다가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또 나오게 되면 수익을 실현해 나가면 되는 것들이고요. 관광객, 뭐 이런 무비자 관광,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곧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어쨌든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1일 날, 이날이죠. 이날 미국 CPI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왜 하반기 쪽이 긍정적인 거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시장한테 네거티브 하겠습니까? 예, 일단 포지티브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그걸 또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16, 17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자, 그러면 17일이 왜 엄청나게 시장이 조종오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서 우리가 눌림이나 차익물 나왔을 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봐야 된다. 어떤 것들이요? 좋은 종목. 이럴 때는 4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 3분기 9월이죠. 이 추석 전후에서 매수할 때는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11월 달 정도 되면서부터는 성장주를 좀 공략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제약 바이오 쪽엔 학회도 좀 많이 있고 뭐 가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너무 다 그런 것만 갖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야 된다? 예, 실적이 상당히 좋게 깔리는 종목을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좀 오늘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공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장이 가동이 되면 이게 지금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나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 수요도 상당히 어떻게 해요? 특히 이제 MLB, 멀티레이어 보드 이쪽 부분에서는 수요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어 나가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멀티레이어 보드가 적용된 일단 그죠?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수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마치 뭐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지금 AI가 발전되니까 뭐예요? 이게 MLB도 올라가는 것들이고 전력 수요도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전력 설비도 따라오는 것들이고 뭐 이렇게 좀 보시면서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공장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선반영에서 땡겨오는 내용들도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한 달 전에 가졌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뭐 한 15, 20%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또 한번 차익물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주가 조정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공략을 하자. 네,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러면 항상 보면 그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들이죠. 좋은 종목은 뭐 조정 시 매수하는 거나 눌림 시 매수하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은 뭐 있겠어요. 달리는 거 올라타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큰 조정이든 작은 조정이든 아니면 작은 눌림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낮은 구간에 공략할 수 있는 분명히 항상 기회는 존재한다. 저는 그 기점이 16, 17일 거기서부터 잠깐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언제까지요?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기는 분명하게 소강 상태가 분명히 맞을 거예요. 국내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환경이나 좀 그런 부분이 존재할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가면서 뭐 합니까? 예, 뭐 매출, 영업이익 4분기가 어때요? 상당히 좋죠?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분기 당장 나오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예,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이런 포인트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스페타시스의 가이던스가 좋은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글쎄요, 연초에 이걸 보유해서 그때 막 유상증자 하니 뭐니 뭐 제2호로 인수하니 뭐니 그때부터 들고 계신 분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 주식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연말에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또 끌게 되어져 있어요. 또 연말 되면서부터 반도체 빼놓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전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존 다른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재고가 좀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회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가 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4분기 같은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 연식이 바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제품 모델이.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의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류 같은 경우는 겨울 의류가 어떻게 돼요? 여름 의류보다 상당히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실적이 좀 피크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차트 보면서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사항은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뭐 개인도 사고, 다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걸 체크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조정이 들어오면 다 어떤 것들이냐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요건 뭐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8월달 조정은 다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 따라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위로다 계속 치고 달릴까? 라고 지금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주셔야 돼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정도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 라인이 어디겠냐라고 생각하면 바로 저는 이번에는 20일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볼게요. 20일 라인이 65,000원 이상으로 걸치고 나서 또 조정이 들어올지 아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20일 라인의 기준으로 노란색 선 기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갖다 바라보면 그 정도 자리쯤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65,000원 자리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뭐 20% 담궈두고 그 하방 쪽으로 예를 들면 열어두고 평단 조절해 나가면 된다. 왜 이건 가이던스가 명확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4분기만 좋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거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쿼터도 좋고 회사가 특별히 이상한 행위만 하지 않으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 수기나 이런 부분이 증가된다. 제조업에서 수요가 일단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수요는 여러분 글로벌 수요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들이고 미국의 대중국 제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공장을 증설해서 공장의 캐파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시점이 4분기부터 도래를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도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겠죠. 자, PQ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만 매수해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본 수익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동사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8만 한 3천원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12개월 포워드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장이 증설이 되면 그 밸류에이션을 집어넣게 돼서 계산을 예측을 해보면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8만 원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지금 당장 올라간다 그러면 오버슈트 된 것이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왜 평균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거 다시 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구간이 바로 65,000원 구간, 이 구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를 기준으로 기다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지 충분히 드리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랑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데 한두 번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평단 조절해 나가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내용들을 같이 체크하고 진행하는 내용들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고 계실 거다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주식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건 물론 이해는 갈 수 있는데 실전을 해보지 않으면 몸이 안 움직인다니까. 내 뇌 속에 있는 이 손가락하고 언밸런스가 된다고요. 갑자기 허경환이 생각이 나는데, 참, 언밸런스 하면 안 된다. 밸런스가 맞춰 나가야 되고, 월간도 우리가 수익을 만드는데 밸런스 시트를 잘 해놨는데, 밸런스 게임을 잘하는 것이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덕산 네오로스입니다. OLED 관련된 부분이겠죠. 여러분도 OLED 하면 덕산 네오로스 머릿속에 팡 떠올라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면 그 뒷단에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덕산 네오로스 같은 회사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바로 이 부분만 좀 체크해보세요. 4분기 그 어닝 가이던스가요. 이게 상당히 올라와요. 예, 지난해 이제 1년 동안 죽으라고 해가지고 영업이익 낸 것들이 뭐 대략 보면 뭐 500억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분기에 330억,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3분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선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삼성전자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 저런 내용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덕산네오로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될 건데, 최근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폴더폰, 또 트리플 폴더폰, 뭐 이런 것들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의 수요도 증가된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폴더폰 이런 것들이 수요가 어때요? 실제로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I 들어서고, 또 슬림해지고, 이런 과정 속에 거기에 경쟁이 붙고, 거기에 아이폰, 특히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폴더폰 관련돼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오랜만에 이 종목을 한번 볼만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로스 정도는 그래도 시장에서 많은 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잘 인지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제가 이수스 페타시스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로 매수하겠냐라고, 여기서 그냥 바로 매수하겠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죠. 자, 오늘 저 시그널 저 보면 약간 십자봉 같지 않습니까? 저런 게 나올 때는 그닥 좋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단에서 십자봉 나오면 어떻게 이 아래쪽에서 십자봉이 나오면 이건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근데 상단에서 십자봉은 안 좋은 거지. 반대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건 하나 그냥 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십자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사람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아, 고민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더 땡길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기서 여러분들 같으면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지. 그치? 눈으로 봐도 겁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럴 때 땡겨주고 달려주고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이긴 한데요. 일단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6만 원 이상의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표가가 12개월 포드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바로 치고 갈 거냐라고 생각, 그렇진 않겠죠. 이 동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변동폭이 어때요? 한번 눌리 들어오면 이렇게 폭이 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폭이 상당히 작은 폭이 아닙니다, 여러분. 43,000에서 뭐 37,000원 정도 떨어지면 기본이 10% 이상 조정을 항상 받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노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47,900원이잖아요. 그럼 44,700원 정도는 빠져줘야 돼. 그럼 어디 자리겠어요? 저 42,500원짜리 이런 자리에서 사줘야겠지,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뭐 꼭 이 금액으로 들어오겠냐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종목이 움직이는 패턴과 스타일이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케이스가 보면 개인이 참전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참전 물량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진폭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저점까지 가지는 않고 4만 원대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 가이던스가 지금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럼 다만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매크로나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시즌이겠지. 지금 뭐 연휴가 또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10월 달에. 그럼 그 사이 우리가 16일, 17일 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후쯤에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공략하고 싶어? 왜? 그러면 저는 16일부터 10월 2일 요 사이에서 저는 이 종목을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투자 전에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시장 컨센서스는 35까지 나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은 야,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구나.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야? 예, 실제로 8만 원이 넘는 아이디어나 컨센서스는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들도 자, HBM 하면 어떻습니까? HBM4 여기서 그 엔비디아를 갖다 흔들 수 있는 영향을 가질 수 마음 먹고 한다고 그러면요. 그죠? SK 하이닉스가 야 독한 못 먹고 나 니네가 거래 안 해.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엔비디아 지금 블랙엘 이게 생산이 되겠습니까? 예, 생산이 안 되는 것들이죠. TSMC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라갈 때도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았잖아요.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진 않죠. 여러분, 이거는 기본 틀이 이게 정석 플레이잖아. 자, 이거를 요런 자리가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종목을 체크해보자. 저는 그렇다고 뭐 엄청 조정받을 거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일 라인, 스타트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20일 라인에서 잡아주면 아주 리즈너블한 프라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다 이제 지금 뭐 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올라타면 그거는 그런 거 거래하시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합니다. 분명히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퀀텀스케이프가 뭐 두가티인가요? 오토바이 제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 뭐 전고체 배터리 장착을 해서 뭐 시범을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런 걸로 이슈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슈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겁니다. 사실 원점 타격 개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있어.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게 저도 9월 말에 공략할 생각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여러분들 인지해 두고 그때 공략을 해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거 갖고 수익을 재미를 못 봤어. 여기선 좀 재미를 봤는데 좀 아쉽죠. 근데 어쨌든 올해 이 종목 갖고 우리가 이제 3번 들어갔는데 2번은 재미봤고 한 번은 뭐 별로 그냥 똔똔 뭐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조금 성급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 매크로가 안 좋았잖아. 그죠? 8월 달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를 갖다 우리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도 또 다 봐야죠. 네. 전고체는 아직 꿈이 살아있다. 성장주는 꿈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할 때는 실적이 계속해서 업사이드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 그것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도록 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SL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구금된 건 참 열악한 일이기도 하고 몹시 앵그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하는 그 개짓거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라는 건지 일단 제가 표현하기가 좀 애매모해서 욕은 하고 싶지만 제가 또 영원히 또 미국을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좀 나쁜 짓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SL 같은 경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자동차 관련주가 대부분 그런데 그러면 지금 눌리고 있을 때 공략 안 하면 언제 공략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SL은 쌀 때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악재가 터졌는데 32,000원을 훼손하는 경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관세가 지금 계속해서 25% 진행되고 있잖아요. 일본처럼 확정 문서가 나서 15%딱 떨어지면 이거는 한 번 정도 모멘텀 플레이가 진행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 자리였어요. 그 모멘텀 조금 올라오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아니래. 아직은 최선 눌린 건데 거기다가 그 얘기까지 나와서 그러면 그거를 좀 봐주면서 우리가 준비해주면 좋겠다. 요거 또 사야죠. 계속 다 사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잖아요. 그럼 1분기 정도쯤에서 뭐 합니까? 신차 나오잖아. 그럼 실적 좋아져요. 그거 생각해주고 4분기 때 우리가 수익 못 먹어도 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나 어쨌든 그럴 때 안 사면 언제 사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요번엔 바라보시고 모멘텀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관세에 대한 확정적인 사건의 모멘텀하고 1분기부터 신차 나오면 거기에 대한 효과. 이거 다 GM과 프로젝트 진행해서 같이 진행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글로벌 빅 매니팩처하고 같이 어떻습니까? 또 매출을 증설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 하루 쉬었더니 좀 말을 좀 버벅거린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늘 머니케어 뉴스 케어면은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스쿨회원 가입하셔서 우리 브리핑 받으시면서 또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은 투자 성과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2부 시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꿈꾸는 당신을 위해 머니케어 뉴스가 머니케어 스쿨 회원 전용 실시간 시장 브리핑 및 모니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자를 위해 엄선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브리핑해드립니다. 8월 현재 19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내용: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최신 시장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 매도 매수 비중 관리 의견 제공과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영상이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1. 공략주 체크와 투자 전 종목 스터디. 2.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 3. 마감 브리핑 서비스. 4.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라면 투자에 대한 즐거운 재테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가입하여 특별한 성공 투자를 누리세요.